오늘 아침에는 좀 부담 없이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학자는 에비던스로 말을 해야 하는데 오늘은 좀 그런 것에 좀 자유롭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가 앞으로 겪어야 할 일들에 관한 건데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점점 인류가 디지털 통제 시대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각 나라의 선거제도가 심대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팬데믹 사태입니다. 그 세 개가 이상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음모론이다, 아니면 너무 소설을 많이 본다, 아니면 너무 비관적으로 보나, 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구체화되면서도 그런 것을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에 올리면 바로바로 삭제가 됩니다. 인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죠.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통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팬데믹 사태 때 많이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거수일투족 다 이렇게 체크가 되고요. 동선도 파악이 되죠. 중국에서는 소셜 크레딧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신용도가 다 체크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용도는 은행에서 말하는 신용도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정치 성향, 뭐 이데올로기 성향,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얼마나 공산당에 순응하는가,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무엇에 접속하고 어떤 생각을 표현하는지, 친구는 누구인지, 동선까지 다 파악이 됩니다. 거기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나면은 그 소셜 크레딧 시스템에서 점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점수로 취업도 되고요. 심지어는 거주 이전의 자유도 박탈됩니다. 물론 뭐 여행의 자유도 제한되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거죠. 또 중국에서 개발한 것 중에서 동공 시스템 움직임으로 수업 시간에 딴 생각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테스트해서 실제로 그것을 작동시켜 보기도 했습니다. 생각도 통제하는 것이죠. 거기에다 요즘은 인체에 칩을 삽입시켜서 로봇과 인간의 그러한 중간 형태, 뭐 트랜스 휴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테크노 휴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사고도 통제하고 모든 것을 그러려고 하는 기술적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인간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 있어서는 많은 나라에서 심대하게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은 유튜브에서도 즉각 폭발을 시키거나 삭제를 해버립니다. 노란 딱지를 줘서 또 협박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팬데믹입니다. 의사들이 의학적 진실을 알리거나 이러한 부작용이 있었다. 실제로 코로나가 이게 치명적인가, 치명적이 아닌가, 그리고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부작용이 일어나서 죽었다, 안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다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 혐오감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것이 위험한 어떤 정치 선동도 아니고요. 그 자신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분명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있었고 비교해서 감기만도 못했는데 왜 이렇게 위험한 백신을 맞아야 하는가? 이런 얘기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음모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투표를 했는데요. 선거가 끝난데요. 2년이 지나도 재검표 요구를 해도 응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100여 개 이상에 있어서. 그런 적이 있었나요? 그런데 비단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많은 부분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정치를 한다는 것은 세 가지의 눈을 감아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파다합니다. 저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리스트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뭐 백신의 문제점이라든지 자국의 국민 건강을 생각하거나 이러지 않고 철저하게 글로벌 제약회사의 이익에 충실하면은 문제가 없겠죠. 두 번째는 부정선거에 눈을 감는 겁니다. 부정선거에 눈을 감아야 선관위한테 잘 보이고 또 선관위한테 눈에 나지 않아야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이 유지되는 거죠. 그것은 뭐 작은 구청장서부터 한국의 대통령까지
그것은 철저하게 침묵의 카르텔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동조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정치인들 출신 중에서 부정선거와 싸우시는 분들에게 박수를 쳐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파시즘에 관한 것도 그러죠. 인간을 통제하고 팬데믹 사태를 유발해서 하는 것이든지 자연 발생적이든 아니든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고립화시킵니다. 그리고 폭파시킵니다. 그리고 미디어가 상당 부분 거의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 글로벌 침묵이라고 해야 하나요? 글로벌 카르텔이라고 해야 되나요? 왜? 부정선거, 그리고 디지털 통제, 그리고 팬데믹, 이 사태에 대해서 진실을 알리거나 의문을 제기하면 무조건 삭제되거나 폭파시키고 아니면 음모론자로 뭐냐 말이죠. 우리의 친한 이웃들, 정상적인 사람들, 정말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을 나오면은 전교에서 1등 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그러한 사람들이 평상시에 제 친구고, 양심적인 사람들이고, 아무 생각 없이 연구하고 환자 돌보다가 너무나 이상하니까 제기하는 문제. 이게 왜 이렇죠? 이게 왜 이런 거지? 이러면 그 사람은 음모론자가 되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모조리 삭제됩니다. 왜 진실을 알리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막는가? 이것이 단순히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내에 있는 친북 세력이나 종중 매국 세력의 어떤 그 횡포다. 이런 거를 넘어서 전체적으로 인류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개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였죠.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몇천 년 동안, 몇만 년 동안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종말을 맞이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 같은 사람들이 새로운 체제에 적응을 못하는 것인지, 새로운 체제는 다시 소수가 권력을 가지고 인간은 반기계, 반로봇이죠. 또 반인간으로 변모돼서 사고도 통제되고 일거수일투족도 감시받고 선동되어서 또 선동도 필요 없는 거죠. 그냥 홀린 듯이 그런 일개미처럼 일을 하고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소수의 이익에 충실하는 것, 그리고 부역하는, 그러니까 하수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가 되는 거고, 그것에 어떤 이의도 제기하면 안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중국 공산당도 글로벌리스트의 하수인들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 글로벌리스트, 중국 공산당, 그리고 신좌파, 이 사람들이 지배하는 사회는 인간 통제의 사회고 또 전체주의 사회고 또 자유민주주의하고는 역행되는 사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한 개인이 얼마나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좀 똑똑한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은 단박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의병활동을 구한말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망국을 막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세계 열강, 제국주의 시대화 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뭐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 전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더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통제 시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저물어 가는 시대에 있어서 제가 그런데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의 행복, 물론 나중에 그 개인의 행복이 통제당하고 삭제될 때까지 그래도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죠? 여러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 그러니까 은폐된 적, 위장된 적, 그러니까 도대체 글로벌리스트가 누굴 말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애매하죠. 그렇지만 분명히 통제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진실에 대해서 알리려고 한번 유튜브라든지 언론에 알리려고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
100% 확신하거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부정선거여도 좋고, 또 팬데믹 사태에 관련된 것도 좋고, 중국 공산당에 관련된 것도 좋습니다. 그걸 알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릴 수 없다면 우리 사회는 이미 상당 부분 통제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잘 드러나지 않는 적, 그리고 모든 것에 지친 사람들이 주변에 있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 파란 하늘을 보면 지구는 망하지 않을 테고, 또 시간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들이 큰 수술을 하거나 큰 치료를 하고 병원을 나올 때 하늘을 바라보면 정말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그 세계를 저는 믿습니다. 인류는 우리 세상을 잘 지켜나갈 겁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발전되고 더 개인을 자유롭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의롭게 하고 또 그렇게 바꾸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역사를 생각을 하면 어렵지 않은 시절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깝게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건국을 할 당시에 좌파 세력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훨씬 더 제국주의 시대 때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아니라고요? 지금 디지털 파시즘, 디지털 통제 시대, 부정선거 시대, 그리고 무관심의 세대가 더 어렵다고요? 극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극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냥 아침에 지나가는 단상이라고 이야기해야 하나요? 그렇게 또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와서요. 방학 때 연구실에 나와 있으니까 좋네요. 한 6살인가 7살 때부터 학교라는 데로 와서 매번 벌써 이제 수십 년 동안 방학이 되면 이번 방학 때는 보람 있는 일을 무엇을 할까? 이러고 방학이 지나버리죠. 이 나이 들 때까지 정말 많은 방학이 있었는데 이번 방학은 좀 재미있고 보람 있게 학생 여러분들도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봐주시는 자유시민 여러분들도 정말 좋은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